안녕하십니까, 시니칼입니다. 자, 오늘은 과천경찰서로부터 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부분을 불송치 각하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수사 통지 결과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송치라고 돼 있죠.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요. 자, 여기에 이제 불송치 각하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과천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그 불송치에 대한 이유는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고소한 내용이고 마사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유리한 내용이지만 이제 마사의 측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법 18조 2항 제7호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 즉 제가 저작권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과천 경찰서 수사관한테 법무팀이 답변을 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범죄의 수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첨부해서 마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해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수사 기관들은 과천 경찰서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 울타리 안에 있는 유지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 마사회가. 자, 그래서 그냥 공문 오면 그냥 이 법에 따르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법무법인 니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민간 법무업인, 민간인이죠. 대리인이니까. 즉, 여기서는 수사권이 없는 개인 민간한테 저의 개인정보를 전달했어요. 그게 범죄의 수사 공조 이유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사법 경찰관이 이제 각각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치명적인 오류로 시작을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럴 줄 알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려놨죠. 예? 제가 이제 덤으로 얘기하면 국민신문고 패널로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로부터 받은 내역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개인 신고 센터입니다 하고 나왔고, 우리는 개인정보법 62조에 따라 개인정보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상담 및 사실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에다 고소장을 첨부해서 올렸겠죠. 그러면 개인정보센터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개인정보 목적의 제3자 제공에 관련한 하여서 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의 제공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59조 개인정보법 59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을 하거나 권한이 없는, 즉 권한이 없는 법무법인 닌이죠. 그기도 개인이에요. 개인 법무법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이 없이 또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등 유출하는 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이에 피신고 업체 한국마사회가 위 조항을 위배할 경우는 처벌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청으로 연락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저렇게 조서를 보냈는데, 고소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와 있는데도 경찰은 각하를 했어요. 그만큼 파워가 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 기관은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처벌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위의 사항이 형사상 처벌 사항이라 그러고, 뭐 이제 이거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이고 치매센터로 이제 연락을 돌라는 거고, 담당자가 이렇게 나왔듯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로 이 민원이 접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사항이죠. 즉 뭐냐, 여기서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찰의 권력도 좋지만 첫 번째 뭐냐면요, 미진한 수사. 즉 한국 마사회로부터 받은 요 답변 있죠, 요거요. 요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요, 전부 다. 자, 여기서 분명히 대두되는 거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법무법인 리는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데가 아니죠. 고소의 목적 외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유권 해석을, 경찰관이 그냥 이런 법조항이 있어가지고 마사의 법무팀이 알아서 처리를 했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해서 답변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1월 5일 어제 받은 건데요. 이제 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는 건요, 국가의 기관이에요. 저기도 공공기관이에요. 함부로 답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고소장 내용을 다 검토하고 이거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이죠. 실질적으로요. 그 실질적인 유권 해석을 내린 거고, 그 다음에 경찰, 그러니까 사법 과천 경찰서는 그 유권 해석을, 마사의 거에 대한 부분을 유권 해석을 들어서 기각을 한다는 거죠. 즉 저는 새로운 증거로 이제 판례도 형사부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최근 저의 판례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 판례에 들어서 고소를 했는데 사법경찰 수사관은 마사의 답변, 유권에서 그걸 잘못하는 거, 범죄 수사, 저작권법, 그러니까 마사회가 저지른 거는요, 현행법상의 잘못된 범죄 행위예요. 저작권법은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반의사 처벌죄예요. 반의사 친고죄에 해당해요. 이렇게 한국 마사회가 자기네 잘못을 지금 부정하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국가 공신력 있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경찰마저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연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과천 경찰서가 한국 마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리적인 커넥션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저 공문서, 그러니까 답변서, 실질적으로 명시된 피해자, 그러니까 피의자들을 불러서 교서를 꾸몄는지 안 꾸몄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에 따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2차적으로 이건 이제 통지서를 받았죠, 제가요. 그러면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럼 이 수사 기록에 대한 전문,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그러니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 내역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건이 고소가 되면은 진술을 하러 가죠, 경찰서에. 그 진술을 해서 그 진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수사 기록입니다. 그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정보 공개 청구로요. 이게 이제 법제처에 나와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 따르면 이제 또 법률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서는 공정하게 하게끔 법을 최대한 공정하게 공무 집행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법이고요. 그것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저 담당 경찰서의 이 수사팀의 이 담당자들은 좋은 현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왜? 국민의 민원을 그냥 이렇게 텍스트 한 줄로 처리해서 끝내버렸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한 것은 증거가 부족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이 확인된다. 마사의 답변서, 이게 분명히 전문기관인, 인권침해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로부터 이런 답변서를 받았어요. 예? 개인정보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요렇게 답변 내역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피해 위반한 경우에는 처번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받았으면은 뭐 청문 감사실로 가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떠한 공무를 수행할 때는 시간이 왜 걸리냐면은 요거는 이제 별지에 따른 부분이지만 수사 내역 기록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러기 위해서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그 수사 기록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거죠. 그 개인은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경찰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경찰은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이 맡은 바 소임을 저렇게 편안하게 편의주의적으로 해버리면은 일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부분의 수단으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공소가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각이 되면은 이제 상위 기관인 수사심의를 재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문감사실에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즉 그러면
검찰에 넘어가면은 그때서는 이제 마사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참고인 진술을 뭐 부르든지 하겠죠. 뭐 그렇게 빼기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잖아요. 한국 마사에는 직원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법무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되죠? 또 돈이 나가요. 신경 쓸 게 없죠,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한국 마사에는 정규직 직원들이 얼마나 법리적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법의 유권 해석도 자기네 마음대로 내리고, 예? 그 경마펜을 얼마나 개호구로 보는지 끝까지 한번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이 차니까 건강들에 조심들 하시고요. 자, 이번 주 경마하는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네칼이었습니다.